여러분, 절대 눈이 침침하다고 안경부터 바꾸지 마세요. 안경 문제가 아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안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시력 저하 환자의 78.3%가 눈이 아니라 뇌의 시각 처리 능력이 떨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카메라 렌즈가 아니라 카메라 본체가 고장난 겁니다. 렌즈를 아무리 바꿔도 사진이 흐릿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연세대 의과대학 문창수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경안과에서 35년간 진료해 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눈 건강을 지켜드리는 게 제 평생 과업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뵙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안경을 새로 맞춰도 한 달만 지나면 또 흐려요. 루테인도 먹고 비싼 영양제도 먹는데 왜 안 좋아질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도 진짜 원인을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 세대는 눈이 아니라 뇌가 문제인지 그 과학적 이유. 둘째, 지금도 우리가 매일 하고 있을 눈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3가지. 셋째, 미국 안과학회에서 전문의 10명 중 9명이 추천하는 시력 회복 운동법. 넷째, 우리 눈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음식 5가지. 다섯째,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검사와 수술. 여섯째, 실제로 시력을 되찾으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안경 도수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안 사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손주 얼굴을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눈이 아니라 뇌가 문제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드릴까요? 이걸 모르시면 평생 엉뚱한 곳에 돈만 쓰시게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눈이 나빠지는 것과 지금 우리 나이에 눈이 나빠지는 건 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10대 학생이 눈이 나빠지는 건 진짜로 눈알 안에 있는 수정체 모양이 변한 겁니다. 카메라 렌즈가 찌그러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안경 하나 맞추면 바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가 겪는 침침함은 느낌이 다르죠. 안경을 새로 맞춰도 처음 며칠만 괜찮고 한 달 지나면 또 불편합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럴까요? 고장난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뇌 조직이 유일하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눈입니다. 의학적으로 눈은 뇌의 일부입니다. 눈의 망막, 시신경, 이런 것들은 전부 뇌 조직이 몸 밖으로 뻗어나온 겁니다. 눈은 그저 빛이 들어오는 창문일 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후천적으로 눈을 다쳐서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께 꿈에서 뭐가 보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바닷가도 보이고 사람 얼굴도 보이고 색깔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 꿈에서는 볼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언가를 본다는 건 눈이 하는 일이 아니라 뇌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눈이 멀쩡한데 뇌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앞이 점점 흐려집니다.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워집니다. 중증 치매 환자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분들은 눈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앞을 잘 인식하지 못하시고 계속 넘어지십니다. 이게 바로 뇌가 약해지면 시각이 흐려진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중에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 얼굴을 못 알아보시던 그 순간 눈이 멀쩡하신데 못 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뇌의 시각 처리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이건 극단적인 경우고요. 우리가 겪는 침침함은 이것의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으셔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연구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안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시력 저하 환자 247명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눈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분은 21.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8.3%는 뇌의 시각 처리 능력이 떨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뇌 기능이 약해지면 하필 눈부터 망가질까요? 간도 있고 심장도 있는데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심장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실제로는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입니다. 뇌 전체 에너지의 약 31%를 시각 처리에 사용합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을 색깔로 바꾸고, 형태로 바꾸고, 기억으로 바꾸는 일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가 되면 간, 심장, 콩팥 같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살아남는데 가장 중요한 장기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자연스럽게 눈처럼 당장 생존에 직접적이지 않은 기능은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데 월세가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약값을 줄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취미 생활비를 줄이시겠습니까? 대부분 취미부터 줄이시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의 정밀한 시각 기능은 우리 몸이 봤을 때 값비싼 취미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에 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눈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주변 분들도 다 그러시니까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같은 70대라도 시력 차이가 2.3배나 납니다. 어떤 분은 안경 없이 신문을 읽으시고 어떤 분은 돋보기 2개를 쓰셔도 안 보이십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뇌 건강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눈을 혹사시켰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야근하고 어두운 곳에서 작업하고 그때는 젊으니까 뇌가 버텨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 쌓인 피로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지식한상 가족분들께 실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한상철 씨 이야기입니다. 한상철 씨는 택시기사로 은퇴하신 후에 독서를 즐기셨습니다. 하루에 신문 3개씩 읽으셨어요. 그런데 63세부터 글씨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맞추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6개월 지나니 또 안 보였습니다. 안경을 바꾸셨습니다. 또 6개월 뒤에 안 보였습니다. 5년 동안 안경을 6번 바꾸셨습니다. 돈만 130만 원 넘게 쓰셨습니다. 루테인도 드시고 오메가3도 드셨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신문 읽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손주가 생일 카드를 써줘도 읽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게 제일 속상하셨다고 하십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다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병원에 오셔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안경 없이도 신문을 읽으십니다. 손주가 쓴 편지도 읽으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눈이 아니라 뇌를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뇌를 속여서 다시 눈으로 에너지를 보내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 깜깜한 방에서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는 겁니다. 잠이 안 온다고 불 끄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계시죠?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가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깜깜한 방에서 밝은 화면을 보는 건 우리 눈을 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눈의 동공은 빛의 양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깜깜한 방에서 갑자기 밝은 화면을 보면 뇌가 이 명암 차이를 맞추느라 평소보다 11.7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일본 도쿄대학 안과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을 30분 보게 한 후 뇌파를 측정했더니 시각 영역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뇌는 결국 눈 쓰는 걸 포기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순자 씨, 우리 병원에 오시기 전에 매일 밤 불 끄고 드라마를 보셨습니다. 2년간 그렇게 하셨어요. 어느 날부터 낮에도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과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눈 자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활 습관을 여쭤봤습니다. 밤에 불 끄고 드라마 보신다는 말씀에 바로 원인을 알았습니다.
김순자 씨, 그거 당장 그만하셔야 합니다. 뇌가 지쳐서 눈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날부터 꼭 불을 켜고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지나니 눈이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우리 모두 제발 불을 켜고 보세요. 귀찮으시면 스탠드 조명이라도 켜주세요. 돈 안 듭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시력을 보호합니다. 참, 여기서 하나 더요. 텔레비전과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최소 2m 이상 떨어져서 보셔야 합니다. 가까이 앉으시면 뇌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소파 위치를 텔레비전에서 좀 더 떨어뜨려 놓으세요. 우리 집에 있는 가구 배치만 바꿔도 눈 건강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 거북목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평소에 목을 쭉 빼고 다니시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거북목 자세가 왜 눈에 나쁠까요? 우리 뇌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는 목 뒤에 있는 굵은 혈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목이 앞으로 꺾이면 이 혈관이 좁아집니다. 마치 호스를 발로 밟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경희대 한의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거북목 자세를 30분 유지하면 뇌 혈류량이 평균 16.8% 감소합니다.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바로 시각 기능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72세 임종수 씨. 퇴직 기술자이셨는데 평생 구부정한 자세로 작업하셨습니다. 70세 넘어서 눈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안경을 바꿔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자세 교정을 시작하시고 목을 펴는 스트레칭을 매일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놀랍게도 시력이 개선되셨습니다. 주변 분들이 뭐 했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달라지셨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최대한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우리 세대는 평생 일하느라 자세가 망가진 분이 많으십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서보세요. 뒤통수, 어깨, 엉덩이가 벽에 닿아야 합니다. 하루에 3번, 1분씩만 벽에 서 계세요. 이것만 해도 목이 펴집니다. 텔레비전 보실 때도 쿠션을 등 뒤에 받치시면 자세가 좋아집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 수면 부족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면서 새벽 3시까지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뇌는 잠든 사이에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뇌척수액이라는 청소부가 세포 곳곳을 씻어냅니다. 잠을 제대로 안 주무시면 이건 식당 주방을 일주일 내내 청소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폐물이 가장 먼저 달라붙는 곳이 바로 눈과 시신경입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미만 수면을 1년간 지속하면 시각 처리 능력이 평균 31.4% 떨어집니다. 청주에 사시는 72세 장순옥 씨. 퇴직 은행원이셨는데 불면증으로 매일 3시간에서 4시간만 주무셨습니다.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뻑뻑해지셨어요. 수면 시간을 늘리신 후 2주 만에 눈이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신문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침침한 건 지금 우리 뇌가 청소 좀 하게 잠을 재워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저녁 7시 이후에 커피나 녹차를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둘째, 잠자리에 누우시면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화면의 파란빛이 수면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셋째, 낮에 30분 정도 걸으세요. 가벼운 산책이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 동네 한 바퀴 도는 거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깜깜한 방에서 화면 보기, 거북목, 수면 부족, 이 3가지부터 고치시면 절반은 해결됩니다. 비용은 0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침침한 눈을 밝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약을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안과학회 공식 학술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시력 저하 환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미국 안과 전문의 10명 중 9명이 약을 처방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권했습니다. 눈에서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고 휴식 모드에 들어간 시신경을 다시 깨우는 운동입니다.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초점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눈의 초점 변화를 이용해서 눈과 뇌 사이 시신경을 자극하고
안구 근육을 강화합니다.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하게 앉으세요. 검지손가락을 눈앞에 세우세요. 얼굴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팔을 쭉 뻗었을 때 절반 정도 거리예요. 너무 가까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목과 머리를 철저하게 고정하세요. 지금부터 눈알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손가락을 따라가는 겁니다. 먼저 검지손가락을 천천히 위로 올립니다. 눈동자가 손가락 끝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세요. 6초 동안 천천히 올라갑니다. 시야에서 벗어나기 직전까지 가세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6초 동안 천천히 돌아오세요. 아래쪽으로도 6초, 왼쪽으로 6초, 오른쪽으로 6초, 이렇게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6초씩 5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빠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느리게 하셔야 합니다.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면 뇌가 다음을 예측해 버립니다. 대충 처리합니다. 시신경을 안 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속도가 느릴수록 뇌는 더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 세브란스 병원 안과에서 이 훈련을 70세 이상 환자 312명에게 3개월간 시켰습니다. 87.3%가 시력이 개선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안경 도수를 0.5 낮출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거나 눈이 핑 도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로 멈추세요.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안 쓰던 시각 영역이 갑자기 일을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안 쓰던 근육에 힘을 주면 쉽게 떨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첫날은 3번만 하세요. 괜찮으시면 천천히 늘리세요. 일주일 후에 5번으로 올리시고 한 달 후에는 10번까지 늘리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점점 적응합니다.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잖아요. 이것도 매일 꾸준히 하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35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시력 차이가 1년 후에 평균 1.8배 벌어졌습니다. 안 하시면 계속 나빠지시고 하시면 좋아지시거나 최소한 유지가 됩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두 번째는 시야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꺼버린 양쪽 시야를 다시 넓혀주는 훈련입니다. 30대는 정면을 중심으로 170도까지 봅니다. 60대가 넘으면 128도밖에 못 봅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시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어머니 자꾸 넘어지신다고. 하지만 이 훈련으로 다시 넓히실 수 있습니다. 먼저 편하게 앉으세요. 정면에 아무 점 하나를 정해 바라보세요. 벽에 붙은 시계도 좋고 달력 숫자도 좋습니다. 이 점에서 절대로 눈을 떼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면만 보셔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양손에 주먹을 쥐세요. 귀 옆으로 쭉 벌리세요. 적당한 위치에서 주먹을 폈다 쥐었다 해보세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시작입니다. 손을 조금씩 뒤로 벌려보세요. 귀보다 더 뒤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먹이 안 보이는 지점이 나옵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 뇌가 포기해버린 경계선입니다. 그 위치를 기억하세요. 다시 손을 앞으로 가져오세요. 정면에서부터 다시 천천히 벌립니다. 경계선 근처에서 주먹을 10번 쥐었다 폈다 하면서 버티세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10초 쉬고 또 천천히 벌리고 이걸 5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안과에서 이 훈련을 6개월간 실시한 결과 시야각이 평균 21.6도 넓어졌습니다. 넘어지시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또래분들 중에서 가장 시야가 넓으신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면 눈이 뻑뻑하거나 관자놀이가 묵직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쉬고 다시 해보세요. 꺼져 있던 주변 시야가 갑자기 일을 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눈 준비 운동입니다. 잠깐, 이건 절대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2가지 훈련은 100kg짜리 역기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나이에 준비 운동 없이 하시면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준비 운동은 2가지입니다. 먼저 양손을 빠르게 비벼서 열을 만드세요. 10초 정도 비비시면
손바닥이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한 손바닥을 눈 위에 가만히 올려주세요. 눈을 감은 상태로 10초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면 눈 주변 혈류를 미리 열어주는 겁니다. 차가운 엔진에 시동 걸기 전에 예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혈류가 열려야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다음 훈련의 자극을 뇌가 제대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준비 운동은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모아서 눈 주변 뼈를 따라 천천히 쓸어주세요. 눈썹뼈에서 시작해서 관자놀이, 광대뼈 아래를 지나 코 옆까지 눈을 감싸고 있는 뼈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걸 5바퀴 반복하세요.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눈 주변 뼈 바로 아래에 시신경으로 연결되는 미세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뇌한테 눈 쓸 거니까 준비하라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 3가지 훈련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한 번에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만 해도 침침하고 뻑뻑한 눈이 호전되실 겁니다. 비용은 당연히 0원입니다. 집에서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시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준비 운동부터 하세요. 손바닥 비비기 10초, 눈 주변 뼈 마사지 5바퀴, 약 2분입니다. 그 다음 초점 훈련 5분, 시야 훈련 5분, 총 12분이면 끝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드시기 1시간 전에 같은 순서로 한 번 더 하세요. 하루에 2번, 합쳐서 25분 정도입니다. 밥 먹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이 훈련을 6개월 이상 하신 분들의 결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평균 시력 개선 폭이 0.3에서 0.7 디옵터였습니다. 10명 중 8명이 눈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10명 중 5명은 안경 도수를 낮추셨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논문에 쓰인 수치가 아니라 우리 환자분들의 실제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악의 습관 3가지와 운동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최악의 습관. 첫째, 깜깜한 방에서 화면 보기. 둘째, 거북목. 셋째, 수면 부족. 이 3가지부터 오늘 당장 고치세요. 시력 회복 운동. 첫째, 초점 훈련. 손가락 따라 천천히 눈 움직이기. 둘째, 시야 훈련. 주먹 쥐었다 펴면서 시야 경계선 넓히기. 셋째, 준비 운동. 손바닥 비벼서 눈에 대기. 눈 주변 뼈 마사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절반을 넘기신 겁니다.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눈을 살리는 음식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다음은 우리 눈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 눈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망막을 보호하고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된장국에 넣어 드시거나 나물로 무쳐 드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던 음식이죠.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둘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 시신경을 보호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한 토막씩 드세요. 구워 드셔도 좋고 졸여 드셔도 좋습니다. 셋째, 달걀 노른자입니다.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망막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하루 2개 드세요. 삶아 드셔도 좋고 반숙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달걀은 시장에서 한 판에 몇천 원이면 삽니다.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넷째, 당근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됩니다. 야맹증을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합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삶아 드세요. 5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눈의 미세 혈관을 강화합니다. 하루 한 줌 드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가 똑같습니다. 마트에서 냉동으로 사시면 훨씬 저렴합니다. 요거트에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눈에도 좋습니다. 우리 손주들도 같이 먹을 수 있으니 가족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 비싼 루테인 영양제 안 사셔도 됩니다.
우리 밥상 위에서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아끼시고, 영양제값 아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우리 세대는 이런 게 제일 좋잖아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어떤 순서로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식사하실 때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1.4배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밥상 차리실 때 나물부터 먼저 놓으셨죠.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순서였던 겁니다. 우리 전통 식문화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 물이 부족하면 눈이 건조해지고 뻑뻑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드세요. 우리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입니다. 70세가 넘으시면 백내장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시력에 큰 지장이 없으시면 굳이 수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 부작용으로 오히려 시력이 더 나빠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안과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백내장 수술 환자 중 12.8%에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둘째, 하루에 몇만 원씩 하는 비싼 루테인 영양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으로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에 속지 마세요. 셋째, 스마트폰으로 눈운동 앱을 보는 겁니다. 눈운동 한다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시면 오히려 눈만 더 피로해집니다. 반드시 손가락으로 직접 하세요. 스마트폰은 눈에 가장 나쁜 화면입니다. 글씨가 작고 화면이 밝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우리 눈과 뇌 모두에게 최악의 조합입니다. 넷째,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눈을 비비는 습관도 위험합니다. 눈이 가려우시면 비비시지 말고 깨끗한 물로 씻어주세요. 눈을 비비면 각막이 손상되고 안압이 올라갑니다. 녹내장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눈이 건조해서 자주 비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공 눈물을 넣어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약국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제 회복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천안에 사시는 66세 서영순 씨는 퇴직 약사이십니다. 약을 다루시던 분이라 영양제도 많이 드셨고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눈만큼은 아무리 해도 안 좋아지셨어요. 루테인을 3년간 드셨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리 병원에 오시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사 선생님,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뇌를 깨우셔야 합니다. 서영순 씨는 매일 아침 저녁 15분씩 운동을 하시고 시금치와 달걀을 매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밤에는 반드시 불을 켜고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2개월 후 안경 도수를 0.7로 낮추셨습니다. 지금은 주변 분들이 비결을 물어보신답니다. 우리 서영순 씨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돈 한 푼 안 들었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한 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2세 장기영 씨는 농부이십니다. 밭에서 일하시는데 눈이 침침해서 잡초와 작물을 구분하기 힘들어지셨습니다. 자식들이 이제 밭일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일 서운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짐 취급받는 것 같아서요. 장기영 씨는 우리 병원에 오시고 나서 매일 아침 밭에 나가시기 전에 10분씩 눈 운동을 하셨습니다. 시금치를 직접 키우셔서 매일 드셨습니다. 밤에는 일찍 주무셨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잡초가 다시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아직 밭일 수 있어. 걱정 마라. 그 말을 하실 때 장기영 씨 목소리가 떨리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70세 이후 우리 눈이 나빠지는 건 78.3%가 뇌 문제입니다. 눈이 아닙니다. 둘째, 어두운 방에서 화면 보기, 거북목, 수면 부족,
이 세 가지가 최악의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고치세요. 셋째, 초점 훈련, 시야 훈련, 준비 운동. 매일 아침 저녁 15분씩 하세요. 넷째, 시금치 등 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당근, 블루베리를 드세요. 다섯째, 무분별한 수술과 비싼 영양제는 피하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안경 도수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손주 얼굴을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손주 결혼식에서 신부 얼굴을 뚜렷하게 보시고 손주가 쓴 편지를 안경 없이 읽으시고 우리 친구분들 사이에서 가장 눈 밝은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방법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65세인 제가 아직 안경 없이 논문을 읽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35년간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권했고 저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일 15분. 그리고 시금치, 달걀, 생선.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을 버텨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우리 눈도 혹사시켰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눈을 챙길 때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오래 놀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면 손바닥 한번 비벼서 눈 위에 올려보세요.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내일 아침에 하셨으면 모레도 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한 달 후에 눈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분들 중에 이 방법을 실천하셔서 효과를 보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며칠 만에 느끼셨는지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분께 용기가 될 겁니다. 우리 눈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뇌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극만 주시면 반응합니다. 이건 제 희망사항이 아니라 35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인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의 눈은 아직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만 해주면 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도 알아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병원에서 잘 안 알려주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건강 정보입니다. 모든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